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의 상승 흐름을 멈추고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2000선을 회복한 지 3거래일 만인데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여전히 이어졌지만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은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2원 오른 108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오늘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박플러스 시즌2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먼저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보내실 수 있고요. 또한 서울경제TV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의 친절한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 자료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대박플러스 시즌2 본격적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거침없이 오른 후에 조정 보이는 코스피 오늘 시장 키워드 받아볼게요. 예, 오늘 시황 한 줄 키워드는 다 받아주지만 탄력은 둔화되고 그리고 점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이 점점점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어김없이 외국인 쪽에서는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4천억이 넘는 매수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네. 일단 탄력은 점차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일단 무너지고 있다,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약 0.5% 정도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줄기차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개인과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반대되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전날 만기일 때도 기관 쪽 같은 경우는 1조 원이 넘는 매도 폭탄을 좀 보냈었고요. 그렇지만 외국인 쪽은 그 부분들을 다 받아먹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이 추이를 좀 보게 된다면 매수에 대한 강도는 상당히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의 흐름들은 약간 다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잠깐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지수 차트입니다. 일단 뭐가 선이 좀 몇 개가 없죠. 일단 단기 이동평균선은 다 뺐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의 마디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저점과 고점 나오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었고요. 언더슈팅 이후에 일단은 다시 한번 반등이 좀 성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저점이 나타났으니까 이 저점 권역에서 그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어느 정도 목표치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자리대가 약 2010포인트 부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부분들을 좀 더 보게 된다면 이 추세는, 이 마디의 목표치는 중기적인 마디의 목표치입니다. 즉 3개월 정도의 흐름을 보고한 건데요. 단기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승폭만큼 그대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이 자리대가 약 2020포인트 부근입니다. 전날 형성된 고점이 약 2017포인트, 어느 정도 목표치는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기본적인 목표치가 달성이 되고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캔들에 대한 부분들, 캔들에 대한 저항 부분들도 있고요. 전고점의 저항, 마디의 목표치를 형성해 줬으니 이제는 조금 더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점점점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부분들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추천해 주셨던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안타깝게도 매수가 24,500원 이하가 오지 않아서 매수를 못했는데요. 어떻게 다음 주 대응을 해볼까요? 네, 못 잡았습니다. 네. 못 잡았으니까 보내줘야죠.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급이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좀 주도형의 섹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 섹터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타이어 쪽 섹터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한국타이어가 지주사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으로 신고가의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비교적 덜 오른 지주사를 준비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월요일부터 줄기차게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이나 쌍끌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조정다운 조정을 좀 보이진 않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개인 쪽은 일단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를 제가 26,5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종가 기준으로 26,550원 종가를 좀 형성을 했는데요. 목표치가 달성이 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으로 따라 붙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할 매수 포인트는 어떻게 잡는가? 일단은 그것도 교육 중에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신에 한 종목 더 들고 나오셨다고요? 예, 지난주에는 제가 세 종목을 드리질 못했습니다. 네. 일단은 2종목밖에 못 드렸었는데요. 한 종목밖에 드렸죠. 근데 오늘은 좀 빠른 시간에서 두 종목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일단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 아마 투자자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감지를 하시고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냐? 대형 섹터들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금일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지난달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됐었고요.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됐던 그런 국면수를 지나고 다시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쪽도 순환매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풍력 쪽도 순환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시장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부분들은 상당히 전망이 좀 밝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ESS 대용량 저장 장치뿐만이 아니라 이 전기차와 IT 기기 쪽에서의 활용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고 그 폭은 기하급수적으로 좀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70조 원, 즉 2020년 정도가 된다면 약 70조 원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13년 기준으로 해서 20조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3배 이상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꼭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부분들 어떤 섹터들을 좀 봐야 되느냐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2차 전지 소재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일단 소재 시장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줄 거고요. 만약 2020년 경우에는 약 25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13년도에 8.5조 수준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큰 폭의 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시각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도 꼭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뜬금없이 일렉포일 시장 및 점유율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 일렉포일 시장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종목이겠구나라고 눈치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IT 부품 쪽에도 들어가겠지만 2차 전지 쪽에서도 소재를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렉포일 시장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나 전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즉 지금 현재 일진 머티리얼즈에서 일렉포일을 공급을 하는데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진 머티리얼즈도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봤을 때 일진 머티리얼즈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의 일렉포일에 대한 외관 사진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외관으로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미지를 한 장 캡처를 해왔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들은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우선적으로 좀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락 N자형의 모습들로 밀려 내려왔고요. 그리고 전 저점이 이탈되는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고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금일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해주면서 21선에 대한 안착 신호가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전 고점에 대한 매물 테스트를 한번 해주고 일단 전 고점에 대한 저항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전환 시도는 좀 단기적으로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잠깐 보겠는데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는 줄기차게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으나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면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종목적인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전망이라든가 기술적인 흐름, 수급적인 부분들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지금 2차 전지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줄줄이 전기차가 출시가 됩니다.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15,100원에 종가가 좀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목표가는 제가 2만 원을 좀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전고점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전고점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 하락 상승 N자형의 모습들로 좀 일단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2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13,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왜 13,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냐면 한 차례 좀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왔다가 전저점을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 마디가 아마 더 빠져내려올 겁니다. 그렇다면 크게 빠지면 요 상승 마디로 하락 마디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000원까지도 아마 밀리게 된다면 이때는 중기 추세가 꺾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머티리얼즈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만 원, 매수가 14,000원 이하입니다. 이제 정재훈 멘토의 알찬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마디 분석으로 주식시장을 정복한다.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과 안목으로 마디 분석 매매 기법을 낱낱이 분해해보는 시간. 정재훈의 마디 분석 매매 기법, 지금 공개됩니다. 앞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내용도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오늘 관련된 얘기는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다른 부분들입니다. 근데 종목 설명은 아마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마디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렸을 때 피보나치를 좀 활용을 해서 마디에 대한 목표치를 잡거나 아니면 매수 포인트를 잡거나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맨 막바지에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복습은 좀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부분들은 차후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부분들은 일단 추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추세. 일단 상승이냐, 하락이냐, 아니면 횡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놓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추세가 형성을 하고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게 된다면 각도는 3번이 바뀌고 난 이후에는 고점이 형성이 되고 중기적인 조정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들 아마도 모르실 겁니다. 왜 못 보셨으니까 다시 돌려보기로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보시면 돌려보기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가. 그쪽으로 꼭 보시면 아마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추세에 대한 부분들 봤을 때는 61선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대세를 좀 판단한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즉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61선에 대한 부분들 흐름을 방향성을 보고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매도라고 관망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정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까지 드렸을 겁니다. 자, 추세는 주가의 현 위치와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중기 추세 이후에 단기 추세를 좀 파악한다라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좀 꽈 있는 부분들인데요. 먼저 이 주식을 옛날 그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을 차트를
좁게만 보지 말고 넓게 봐라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이 지금 현재 이 추세가 어느 정도의 기록을 하고 있느냐, 즉 상승 추세대에서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죽어가는 하락 추세대에 있느냐, 아니면 비추세에 있느냐, 이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중기적인 추세를 먼저 보고 난 이후에 단기 추세를 파악을 합니다. 근데 중기 추세 부분들을 어떤 관점, 시간은 어느 정도 놓고 봐야 중기적으로 될 것이고, 단기적인 추세는 어떤 추세, 즉 며칠 동안을 봐야지만 단기 추세로 넘어가느냐, 이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기는 60일선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는 20일선을 놓고 보시면 됩니다. 즉 60일선 중기 추세가 상향이고 21선도 상향이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참여를 하면 됩니다. 즉 조정 시에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꺾여 내려왔습니다. 꺾여 내려왔다는 얘기는 어서 와서 물려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매도를 하고 관망을 하면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보유 기간 그리고 목표치를 설정을 한다라는 부분들도 있죠. 보유 기간은 통상적으로 21선 단기가 상승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21선, 20일 정도를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단기는 일단 20일, 즉 한 달 정도를 좀 보고 결정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목표치. 이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디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세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피보나치로 해야 될까요? 오늘은 추세죠. 그러니까 추세의 상단자리에서 매도를 하면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추세를 어떻게 그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점과 저점을 그으면 되고요. 고점과 고점을 그으면 됩니다. 그게 상단 추세가 되고 하단 추세가 됩니다. 거기에서 상승 추세로 가느냐, 아니면 비추세로 가느냐, 하락 추세로 가느냐, 그 부분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방향성 구간에는 비교적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써 있습니다. 방향성 구간, 요게 뭘까요? 제가 상승 추세, 하락 추세라고 했죠. 방향성이 결정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는 방향성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 때는 빨리 매수를 해버리면 되고요. 하락 추세 때는 빨리 매도를 하면 됩니다. 말은 참 쉬워요. 근데 대응을 못하죠. 그래서 손실을 보는 겁니다. 자, 비교적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요. 변동성 구간은 뭘까요, 그럼? 변동성 구간은 비추세 구간이겠죠? 박스권. 즉, 변동성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나 아니면 추격 매도의 실수를 가급적이면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변동성 구간에서는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은 매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 구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변동성 구간, 즉 비추세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저점이 이탈됐다고 해서 손절을 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캔들 강의는 안 해드렸는데요. 갭으로, 이 저점권역을 갭으로 돌파하는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따라서 매도를 해야 되지만 캔들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낙폭 과대로 들어갑니다.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강의를 못 해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은 차후 해드릴 겁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거래량이 없이 빠지느냐. 거래량이 없이 빠진다면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반대로 상승 추세 상단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캔들로 전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갭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일단은 추세에 대해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거래량까지도 함께 보지만 신뢰성 면에서는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 추격 매수나 추격 매도 부분들을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세와 마디 매매로 이어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상승의 기본형은 N자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E값이나 V값이나 MV값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왜? 머리 아프니까요.
그냥 N자형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디매매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즉 추세나 거래량, 이동 평균선을 좀 주로 활용을 하겠죠. 때로는 뭐 보조지표를 좀 보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에 대한 신뢰성 부분, 즉 내가 어떤 부분들을 포인트로 놓고 보느냐, 이 부분들에 따라서 틀려진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차트를 좀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얘가, 이 종목이 요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목요일이니까 금요일이네요. 9월 6일 날 장 끝나고 나서 해드렸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왜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을 잡았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는 저점과 저점을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지지선이 되겠죠. 똑같이 여기에서 고점과 고점을 이어버리게 되면 상승 추세대가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면 요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이 값이죠. 그러니까 이거 빼버리면 됩니다. 즉 결론은 이 추세냐 아니면 이 큰 추세냐, 요거를 놓고 따져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쭉 보면 여기 지지 라인대죠. 지지 라인대니까 우선적으로 이 라인대를 먼저 하는 겁니다. 저점권역에서 고점을 짓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인대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얘는, 이 종목은 3만원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목표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자, 과거에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고 나서의 목표치를 그대로 갖다 붙여보면 이 자리대가 목표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부분들,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복잡하니까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추세대, 하락 추세대가 있고요. 상승 추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상승을 하죠. 재상승을 하게 되면 이 자리대가 목표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대를 딱 그어보게 된다면 이 자리대가 목표치가 된다라는 부분들, 이 자리대가 매도 자리인데요. 여기서 하락 추세 때, 상승 추세 때 상단이 좀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즉 상승 N자형으로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고점은 돌파가 된다면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목표치가 달성이 되고 난 이후에 보시면 현재 저점 라인대가 이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장대 양봉으로 형성을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목표치를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26,500원 제시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 얘기는 단순하게 캔들을 놓고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6,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즉 전고점이에요. 이 자리대가 26,500원이거든요. 그러면 전고점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감소가 됐죠. 거래량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기다리자.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상승을 해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의 이어지는 상승 추세대 저항대가 28,500원대입니다. 이 자리대가 목표치고 이 자리대를 한번 맞게 되면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했을 때에 3만원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좀 어렵죠? 그러면 다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오늘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을 좀 보게 된다면 일진 머티리얼즈를 좀 해드렸을 거예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좀 해드렸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봉을 보게 된다면 이 종목은 추세 라인을 긋기가 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분봉을 한번 쪼개서 보도록 하자고요. 자, 지금 현재 이 종목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하락세대를 일단 뚫어놨습니다. 하락세대를 뚫었다는 얘기는 횡보 아니면 상승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14,000 지금 현재 800원 정도가 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하락세대를 돌파를 해버리고 난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 돌파된 하락 추세대, 즉 저항대의 지지를 받고서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하락 만약에 저점권역을 이탈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하락 N자로 밀려 내려오겠죠. 그러면 그 자리대를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는 단기적인 30분 봉이지만 큰 하락 N자형으로 빠지게 되면 13,000원까지 밀릴 수가 있다라는 분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고서 일봉으로 보지 않고 분봉으로 봤을 때는 14,500원 정도 때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될 분들은 그 이상이 아니라 그 이하권역에다 매수를 하고 목표치를 좀 크게 잡는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지지와 저항, 즉 비추세 구간에 있는 상황이죠. 비추세 구간에 있는 상황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30분 봉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거래량은 좀 증가가 됐습니다. 거래량은 증가가 됐는데 하락세를 돌파를 했을 뿐이지 지금 현재는 비추세 구간이에요. 비추세 구간인데 이거를 돌파했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 들어갔다 하더라도 돌파를 해주고 나서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준다라면 그때 확인 매수라는 게 비추세 방향성, 그 방향성이 아닌 비추세 매매 방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른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수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적으로 지수를 좀 보게 된다면 분봉입니다. 분봉의 흐름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지금 현재 촘촘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추세선을 그어볼게요. 저점권역에서 저점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게 추세 라인이다라는 부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에도 상승을 해줬으니까 위도 그대로 그리게 된다면 이게 상승 추세대죠. 그렇다면 제가 요거를 그려놨습니다. 단기 추세대로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받았으니까 여기에서는 이 자리대가 단기적으로 목표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상승 추세 때는 그대로 따라 나가고 있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이 없습니다. 그 고점을 따져보게 된다면 약 요 자리대가 되겠죠. 이 자리대가 바로 목표치가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지수로 따져보게 된다면 30분 봉상에서 너무 촘촘하게 들어박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바로 티가 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목으로만 보게 된다면 상당히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보게 된다면 목표치가 바로 이 자리대가 되겠죠. 이 자리대가 되는데 여기서 또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목표치는 2013포인트, 2014포인트가 나오는데 고점이 2017.40 찍었다고 요거 못 먹었다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상승 추세에 대한 상단이고 마디에 대한 목표치가 나와줬다라면 이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흐름들 한번 보세요. 오늘 흐름들을 다시 한번 확대를 해서 보면 상승 추세대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현재 횡보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지수는 이렇게 밀려 내려올 겁니다. 즉, 이 자리대를 정확하게 좀 따져보게 된다면 그대로 갖다가 붙이면 그게 반등에 대한 목표치 부분들일 거고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약 1980포인트 정도, 1978포인트, 80포인트 요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대가 지지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를 잡든가 기술적인 흐름들은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난주에 한번 봤던 거를 한번 따져볼게요. 피보나치였었죠? 피보나치를 갖다가 한 번을 딱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요 부분들은 한 차례에 대한 상승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대한 부분들 말고 상승 마디를 했던 부분들을 한번 따져놓고 보게 된다면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1978포인트 마디 가격 지지라인에 1978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피보나치를 보더라도 1978포인트가 이 상승에 대한 38.2%의 조정 구간이다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디에 대한 부분들, 피보나치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까지 맞춰지기 때문에 이 자리대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아마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세는 돌리지 못할 겁니다. 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밀려주는 하락 N자형의 하락을 마무리를 짓고 그러나 추세를 전환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를 봤으니까 다시 화면을 봐서 나머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상승 과정에서 지지와 저항을 좀 체크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지지 라인대, 하단에 있는 부분들이 지지 라인대죠. 그리고 상승에 있는 데는 저항 라인대입니다. 여기에서는 추세와 캔들로 좀 파악을 한다라는 부분들까지 일단 여기서 적혀 있거든요. 캔들 부분들은 고점과 저점, 윗꼬리와 아랫꼬리 이 부분들을 보는 거고 추세는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량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한다라는 부분들. 근데 여기에서의 단점이 있습니다. 즉 무슨 단점이냐? 내가 일봉을 보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봉을 보고 있는데 나는 단기 매매를 합니다. 그렇다면 일봉을 보고 추세라든가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분봉으로 좀 추세 분석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주식의 대응을 가장 유용하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봉상의 추세 전환은 상당 기간이 좀 소요가 되거든요. 반대로 분봉을 보게 된다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개의 캔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부분들은 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변곡을 찍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분봉의 분석의 핵심은 추세선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다시 차트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 볼게요. 자, 코스닥 시장입니다. 길게 보면 단기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21선이 이제 누워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수평적으로 누워있다라는 얘기는 안착을 했고 방향성은 결정을 지어야 될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아직까지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일 구간인데 이 부분들을 분봉을 한번 쪼개서 한번 볼게요. 30분봉을 한번 볼까요? 자, 30분봉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코스닥 지수는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대를 이탈을 해서 이제 횡보를 해서 어디로 갈까 방향성을 지금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지 라인대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요걸 한번 볼게요. 추세선을 그려본다면 저점 그리고 고점을 이어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고점을 한번 요게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일단 제외를 해봅시다. 왜? 오버슈팅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 상승을 했을 때는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저점을 찍고 이거 상승을 합니다. 오버슈팅 나오고 마디 가격이 나왔었죠. 조정을 받습니다. 다시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만큼의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조정을 받겠죠.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라인 그대로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약 540포인트대까지 코스닥은 상승을 할 수 있다. 즉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최근에 형성돼 있던 이 고점대에서의 이어진 이 추세가 아니라 향후에 오버슈팅에 나왔었던 이 자리대가 추세선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음 주는 이 거래일밖에 없습니다. 월요일, 화요일밖에 안 돼 있어요. 지수는 530포인트거든요.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540포인트 부분까지는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 540포인트 부분에서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까라는 부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이게 다음 주 전략입니다. 자, 종목으로 다시 넘어가서 일진 머티리얼즈죠.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때는 뚫어놨으니까 변동성이 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추세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빠지면 밀려 내려오니까 그 하나의 추세대는 다시 만들어지겠죠. 결국 추세에 대한 부분들, 마디의 가격이 항상 바뀐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 거랑 똑같이 추세적인 부분들도 항상 바뀌어요. 왜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따져보게 된다면 상승에 대한 추세대가 꺾였습니다. 꺾여서 내려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락 N자로 밀릴 수밖에는 없는 구도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락 추세대를 어느 정도 회피를 해놓고 난 이후에 방향성을 논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30분 봉이니까 상당히 긴 시간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일봉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마 적어도 2년 이상은 될 겁니다. 즉 코스닥을 말고 거래소를 놓고 봤을 때를 보게 된다면 61선, 121선 골드 나오죠. 자,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방향성 부분들이에요. 방향성. 지금 이 큰 틀이 끝에가 2013년 분봉이네요. 일봉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일봉으로 바꿔보게 된다면 2011년도 때부터 있어요. 비추세 구간이죠. 비추세 구간인데 여기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고점을 형성을 했을 때의 추세를 좀 보게 된다면 요게 하나 벗어났어요. 요게 하나 벗어났고요. 여전히 비추세 구간을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근데 저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여전히 비추세 구간입니다. 여전히 비추세 구간인데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21선과 61선 이 자리의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대를 해서 좀 보게 된다면 21선과 61선이 상승으로의 전환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크게 상승을 하느냐? 그 큰 폭의 상승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정배열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쌍봉을 만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 즉 하락 N자형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쌍봉을 형성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밀리든가 이 부분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들은 바로 추세를 좀 보면서 하는 겁니다. 하락 추세대를 뚫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비추세 구간들이지만 최근에 형성돼 있던 이 저점권역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디에 대한 목표치가 찼으니까 조정을 받겠죠. 그렇다면 뚫고 난 이후에는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부분들, 추세적인 부분들을 항상 목표치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요. 현대 위아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한일 이화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일 이화를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죠.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승 추세대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목표치를 잡는 부분들은 그대로 갖다 붙이면 목표치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거래 정지가 됐었기 때문에요. 주가에 대한 왜곡 부분들입니다.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난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항치, 목표치를 달성해주고 난 이후에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달성을 해준 이후에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오버슈팅이 나오고 난 이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승 추세대로 그려놓고 난 이후에 단기 추세대를 좀 그려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대로 그려다 본다 된다면 바로 이 자리대가 이 처음에 상승했던 이 자리대와 똑같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리대가 적정 주가라는 얘기입니다. 마디로 따져봤을 때. 근데 그렇다면 이 한일 이와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2만원 그리고 2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상승 N자에 대한 마디 부분들 여기에서는 월봉 차트랑 똑같다라는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도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락 추세 때도 마찬가지로 지지 라인 때도 지지를 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즉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추세가 현재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틀린 점은 요겁니다. 전 고점. 전 고점을 못 넘어갔어요. 못 넘어갔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즉 약 한 16만 8천원 정도 때까지를 지지를 해주고 거래량이 동반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대를 그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현대위아가 상승 추세대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갈 거니까요. 이렇게 갈 건데 이렇게 가서 이거를 그대로 갖다 붙여보게 된다면 이 자리대가 아마도 목표치가 될 겁니다. 기술적으로 목표치를 잡는 부분들은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 부분들을 좀 잡아봤을 때는 약 한 19만 5천원 정도에 대한 마디 목표가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전 고점에 대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됐을 때예요. 근데 또 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들이 방향성을 상방으로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정배열 초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바지에 이 현대위아를 좀 추천을 해드릴 거거든요. 기술적인 분석은 아마도 다 보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더라도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면 왜 현대위아를 봐야 되는가, 그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 부품 섹터를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 중국 시장에 대한 가동률이나 점유율을 좀 보게 된다면 현대차 그룹이에요.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고 시장 점유율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일위아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가 될 거예요. 왜? 한일위아도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 있고 현대기아차의 거의 대부분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연 11% 이상 성장을 좀 예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요겁니다. 지금 이제 과거에서는 꾸준하게 21%를 상승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1% 성장밖에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에 제한을 했었죠. 그 영향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한일위아를 추천을 하느냐?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상반기 주요 부품사의 이익 증가율을 좀 보시게 된다면 여기에 한일위아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한일위아 2만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드리고 봤었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했어요. 평화전공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못했고요. 만도는 제가 여기서 3번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3번 이상 좀 제안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현대위아예요. 현대위아는 근데 주가가 못 올라갔어요.
성장을 할 건데 주가는 못 올라가는 흐름들, 여전히 박스권역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이제 서서히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고 있고 상승 초입에 있습니다. 추세를 보더라도 추세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현대 위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 이거는 여러분들께 숙제로 좀 남겨드릴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이 20만 원은 넘어갈 것이다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차후에 숙제로 내드릴 겁니다. 일단 매수 단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 단가는요. 상단권역입니다. 16만 9천 원 이하권역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1차, 2차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1차는 마디 가격이죠. 추세 상단 부분이었었죠. 18만 5천 원. 2차는 19만 5천 원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6만 원으로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렸을 거예요. 자, 여기서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보셔야 될 거. 2012년도에 저기 3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진 게 있어요. 저게 무언가, 이게 무엇인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업 투자 생활 하시거나 직장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거 지금 제가 표시해 드린 이 부분만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도 평생 투자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단기 매매 말고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데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들을 제가 물음표로 숙제로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번 잘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 현대위아가 어떠한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지 그 부분들은 다음 주 이후에 일단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분하게 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보도록 하시고요. 추석 연휴 미리 말씀드립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훈 멘토님은 추석 연휴 후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재훈 멘토님의 열정적인 강의 들어봤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는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실력 있는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고맙습니다.